여러분 반갑습니다. 미파 제조혁신 실무 교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제조혁신 본주별 추진 실무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제조혁신 본주별 추진 실무 중에서 설비 효율화, 개별 개선, 추진 실무 첫 번째에 대한 강의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비 효율화, 개별 개선, 이것은 개선 활동하는 데 있어서 거의 바이블이다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잘 해 주시면, 학습해 주시면 경쟁력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본교육 내용의 활용 분야입니다. 이는 설비 효율화, 그 다음에 설비 종합 효율 향상에 기여를 하고, 또 생산 효율화, 제16대 로스를 제거시키는 데 기여를 하고, 또 적실성 개선이나 일반 개선, 테마 개선 등에 활용이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장별 내용 구성, 목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면, 먼저 1장은 개별 개선 추진 기본 개념, 그 다음 2장은 개별 개선 추진 활동 체계, 그 다음 3장은 생산 고효율화 추진 방향, 그 다음 4장은 경영기업 개별 개선 활동 전개, 그 다음 5장은 테마 개선 단계별 진행 방법, 6장은 설비의 고효율화 개선 사고, 그리고 7장은 설비 효율화 제로스 개선, 그리고 8장은 개별 개선 활용 기법 도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9장은 개별 개선 효과 측정 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제1장 개별 개선 추진 기본 개념에 대한 내용으로 학습해 보도록 합니다. 먼저 생산 효율화에 대한 고찰입니다. 이 생산 효율화란 무엇인가 하는 것으로서, 생산 효율화는 생산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투입량, 즉 인풋인 재료, 사람, 설비, 에너지 등 이것을 최소화시키고 최대 산출량, 즉 아웃풋을 얻는 것이며, 부가가치를 어떻게 높이고 제조 효과를 어떻게 절감시키는지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활동이 필요합니다. 첫째, 양적인 확대를 꾀하는 활동으로서는 다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설비 효율을 높이는 활동. 그래서 이는 설비 효율을 어떻게 높이는가, 그리고 단위 시간당 생산량을 어떻게 높이는가에 대한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효율을 높이는 활동이 또 있습니다. 이는 설비의 안정화를 추진함으로써 인당 담당 대수를 어떻게 늘릴 것인가, 자원 개선, 자동화 추진으로 인력 감축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관리의 효율을 높이는 활동이 있습니다. 생산의 효율, 원활화를 위한 계획 수립 방법이나 부품 결품을 방지시키지 않는 부품 조달 방법이나 아울러 물류 손실을 어떻게 최소화시키는가 등 이런 관리 효율을 높이는 활동이 있습니다. 그 다음 질적인 활대를 꾀하는 활동으로는 다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품질 향상을 위한 활동이 있습니다. 이는 불량, 재손질을 어떻게 감소시키는가, 그리고 품질 산포를 어떻게 줄이는가, 품질 수준을 어떻게 높이는가 등의 활동을 통해서 생산량 증대와 품질의 수준 향상을 꾀합니다. 원료 공정 중시로 초기 단계에서부터 불량률을 감소시켜 라인 직행률 또는 양품률을 향상시키는 활동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질적인 활동 두 번째, 무인화를 추진하는 활동입니다. 무인 운전을 위한 조건을 추구하고 이를 실현하는 생산량 증대를 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생산 효율화의 중요성입니다.
첫째, 설비 생산성 향상의 기반입니다. 이 장치산업은 노동 설비율이 급속히 상승, 즉 자동화나 인당 담당 대수가 증가되어 있으므로 노동 생산성이 노동 설비율을 상회해야만 설비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 생산성이다, 노동 설비율이다, 설비 생산성이다 하는 용어는 뭐냐면, 노동 설비율은 유형 고정자산 장부가를 종업원수로 나눈 것입니다. 노동 생산성은 생산량 또는 금액을 종업원수로 나눈 것입니다. 설비 생산성은 생산량 또는 금액을 유형 고정자산 장부가로 나눈 것입니다. 이는 이 두 가지 지표를 가지고 하면 노동 생산성을 노동 설비율로 나눈 것이 됩니다. 따라서 이 노동 생산성 이것이 노동 설비율 이거보다는 이거 더 커야 이 설비 생산성이 올라간다 이겁니다. 참고로 유형 고정자산 장부가와 종업원수는 결산 보고서에 따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설비 역할이 변합니다. 과거의 생산 현장은 사람 역할과 설비 역할이 대등하거나 오히려 사람 역할이 더 약간 큰 이런 상태였는데, 그리고 과거 생산 현장은 공정에서 품질을 만든다 하는 이 공정을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확률적인 품질 변동이 일어났고, 현재 생산 현장은 사람 역할 대비해서 설비 역할이 더 커졌습니다. 설비가 품질을 만든다 하는 것이 특징이고, 설비 조건에 의한 품질 변동이 되기 때문에 설비 조건을 어떻게 잘 만드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비가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생산 효율화의 중요성의 세 번째, 경영 환경 변화에 따른 설비의 중요성입니다. 이 다품종 소량이나 또는 단납기나 제품 수명 단기화에 따라서 현재 이제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시스템이 완전하게 유지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물품, 필요한 양을 필요한 때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설비가 중요하다 이겁니다. 설비 자체의 문제점입니다. 설비 자체의 고도나 복잡화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의나 인적 오류 발생 가능성이 크고 복구가 난해하고 보유기능 활용도가 저하되고 있습니다. 또 자동화 측면이 많이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또 잠깐 정지가 빈번하고 자동화에도 불구하고 감시인원이 필요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라인화에 따른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한 대라도 정지하면 전체 라인이 정지되는 문제야. 그리고 라인의 공정수가 많아질수록 전체 정지 가능성이 높아지는 문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인력 요인의 기술 부족으로 고도화, 복잡화, 자동화 설비의 보존 대응력이 미약한 실정이 있다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 개선 활동의 특징입니다. 첫째, 종합적 시각이 필요합니다. 종합적 시각에서 개선이 되도록 한다 이겁니다. 생산 능력 향상을 위해서 공정 능력 분석을 하고, 이어서 에러 공정을 추출한 후에 에러 공정의 로스 요인을 파악해서 개선을 함으로 해서 공정 능력이 향상되도록 한다 하는 관점인데, 이 종합적 시각에서 보도록 한다 하는 겁니다. 그다음 제로화 지향을 하도록 합니다. 결함이나 로스를 제로화하기 위해서는 설비 본연의 모습을 추구해야 되고, 원래의 바람직한 모습을 추구해야 되고, 잠재 결함이나 미세 결함을 완전히 배제시켜야 되고, 또 기여율을 생각하지 말고 전면적인
이 전체적인 대책이 강화되도록 해서 일망타진하도록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 고위기술을 바탕으로 대상에 가장 적합한 기법을 활용하도록 한다 하는 것이 또 특징인데, 이는 PM 분석이라고 해서 고장이나 불량 현상의 물리적 해석 기법을 PM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외 분석, 그 다음에 FMEA, FTA 분석, Failure Mode and Effect Analysis, 고장 유형 및 영향 분석, 그 다음에 Fault Tree Analysis, 고장 나무 분석, 이 신뢰성 분석 기법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신뢰성, 보존성 분석 기법, MQ 분석 등. MQ는 Maintenance Quality, 그 설비의 조건을 잘 설정하기 위한 분석이 MQ 분석입니다. 그 품질 불량을 제로화하기 위해서 설비 조건을 잘 설정하도록 분석하는 것을 MQ 분석이라고 합니다. Maintenance Quality, 매트리스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위기술 강화와 활용입니다. 개별 개선은 고위기술 바탕으로 행해집니다. 따라서 고위기술 수준을 높여서 어느 정도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성과가 좌우됩니다. 고위기술을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생산 효율화 중장기 추진 방향입니다. 먼저 생산 효율화 중장기 추진 방향 사례로서, 첫째, 추진 방향 단계와 그 다음 추진 내용으로 요약한 내용은, 첫째, 8대 로스 감축을 하도록 합니다. 이런 8대 로스 구조를 파악하고 로스별로 기여율을 체크하고 또는 차지율을 체크하고 네크 공정 중심 개선을 하도록 합니다. 네크라는 보틀렉입니다 이거. 그 다음에 설비 종합효율 향상을 꾀합니다. 이는 설비 효율 요인 파악 및 개선을 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 인당 생산성 향상을 꾀합니다. 인당 담당 대수 증가, 인력 감축 추진, 레이아웃 변경 등을 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 점심시간 무인운전 추진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요인의 리스트과 대책, 품질 보정 추진, 공정 능력 지수 향상, 공급 및 지급을 자동화합니다. 이는 소재 공급 및 지급이다 이 뜻입니다. 원가 절감 추진을 하도록 합니다. 원가 구성비 변화를 파악하고 가공비 절감을 하도록 하는데, 절삭구나 지급비나 에너지비, 공수, 보존비, 소모자재비 등의 절감되도록 합니다. 그리고 야간 무인화의 추진을 합니다. 미세계단 박멸, 장간정지 배제 등을 하도록 합니다. 이 장간정지 여기서는 빈발정지를 하기도 하고 일시정지를 하기도 합니다. 큰 방향은 이렇게 되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이 순서에 구애되지 않고 필요한 부분부터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생산성 경영 개별 개선 방향입니다. 종합생산성 경영 팁입니다. 그래서 토탈 프로덕티비티 매니지먼트 되니까 TPM입니다. 종합생산성 경영 관점의 TPM 고찰과 대책 방향입니다. 구분과 내용과 대책 내용으로 놓고 볼 때, 이익이라는 것은 판매량 꼬박이 단위당 판매가 마이너스 단위당 원가 한 값입니다. 그럼 이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판매량을 늘리든가 단위당 판매가를 올리든가 단위 원가를 내리든가 이겁니다. 그리고 많이 팔기 위해서는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생산량이 우선 백업되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양적 측면에는 판매량 증대 이 부분, 그 다음 이걸 바치기 위한 생산량 증대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판매가 측면은 판매가를 올리고, 원가 절감은 단위당 원가를 내리고 하는 이 네 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 둘, 셋, 네 가지. 네 가지를 잘하면 제조 경쟁력이
아주 강한 제조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양적 측면 중에서 판매량 증대는 먼저 대책 내용으로서 판매량 신장은 영업 부문이 주된 역할을 하며 추가적으로 생산된 생산량의 즉시 판매를 유도하는 영업 부문 TPM, 즉 SPR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일즈,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 두 문제입니다. 공정과 영업의 고리 역할을 설정에 따른 판매량 신장화 대책을 꾀하도록 합니다. 이 고리 역할을 하는 것이 첫째, 계획 휴지 로스 중에서 수주 부족 로스율을 관리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수주 부족 로스율이 제로가 되도록 합니다. 그다음 품목별 기준 재고 초과 보유율 관리를 해서 품목별 기준 재고 초과 보유율이 제로가 되도록 추진해야 됩니다. 생산 양증대입니다. 이는 설비 효율 저해 중대로서 제거 개별 개선으로 설비 정합 효율을 높이고 이 재고는 높인다 뜻입니다. 개별 개선, 자재 보전 및 계획 보전, 품질 보전 활동 등을 통한 생산량 증대를 꾀합니다. 판매가 측면은 판매가 향상인데 품질 및 기술 혁신을 통한 제품 기능 향상, 아울러 원가 절감 방향을 모색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고부가치 제품 개발 활성화를 꾀하는 연구개발 부문 TPM 추진을 하는데 이는 VCI라고 합니다. Value Cost Innovation, Value Cost Innovation을 추진하도록 합니다. 원가 절감 측면에 원가 절감 7 툴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원가 절감 7 툴. 이건 일간 공업신문사에서 이거 만들어서 소개한 이거 내용입니다. 실제 재료비 절감으로서 구매 과정이나 재고 과정이나 생산면의 절감을 대책을 해서 재료비를 절감시키는 활동. 두 번째, 구매 가격 합리화 절감. 그다음 직접 부문 효율화. 그다음 설비 투자 합리화. 그다음 물류 비용 절감. 그리고 에너지 예산 절감. 그 다음에 자원 에너지 절감 등 전 부문 절감 활동을 꾀하도록 해서 원가 절감을 추진하는 것이 바로 원가 절감 7요소입니다. 그러니까 TPM 관련 원가 절감은 생산 효율화 제외 로스 감소에 의한 설비 로스나 인적 로스나 원단의 제외 로스 등을 제거하도록 해서 원가 절감을 시키고 원가 절감된 것이 이 이익에 기하도록 한다 이겁니다. 이 장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장표대로 잘하면 넘버원 경쟁력 있는 회사가 됩니다. 그다음 개별개선 중점 개선 방향으로서 제조 경쟁력 측면의 원가 절감 중요성입니다. 과거의 사업장 생존 패턴이던 생산성 향상은 저성장 시대에서는 비용의 증가를 따라잡지 못합니다. 제품 개발 이후의 제조 관점은 시장 정책에 따라서 코스트 중시 기반의 생산 10대 요소 합리화에 있습니다. 이건 시간이고 이쪽으로는 생산성하고 원가 축이라 보면 생산성과 원가를 특징을 비교해 보면 생산성은 과거부터 점점 이렇게 생산성이 증가되고 있고 원가는 과거부터 많이 증가되는 형태가 돼 가지고 곡선을 그리게 되는데 과거에는 생산성 증가가 원가 증가보다는 더 상회했고 현재는 이 원가 증가 이것이 생산성 증가를 더 상회해 있는 상태입니다. BEP는 이거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코스트 중시 생산 10대 요소 합리화에 중점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생산 프로덕티비티 생산성, 퀄리티 품질, 코스트 디리버리, 코스트 원가, 디리버리, 납기, 세이프티 안전, 모랄, 사기 의욕, 포엠은 맨, 머신, 머티리얼 메소드.
이 전체 10대 요소 중에서 코스트가 중시되도록 한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면 밑에 표를 보면 압니다. 매출과 원가와 순이익이 있는데 현재 매출액이 10,000원이라고 하면 원가가 9,000원이 될 때 이거 빼면 순이익이 1,000원이 됩니다. 한편 현재로부터 매출액이 90% 정도되면 이거 9,000원이 더 플러스 돼가지고 19,000원이 됩니다. 그러면 매출이 늘어나는데 따라서 또 원가도 동일하게 90% 정도되니까 9,000 곱하기 0.9 하면 8,100이 되는데 이거 8,100 플러스 9,000 하면 이거 17,100이 됩니다. 이거 빼면 1,900이 됩니다. 그리고 원가 절감 10%가 되면 여기서 원가 절감 10% 이거는 그대로 있는데 원가가 10% 절감이면 9,000 곱하기 0.1하면 이거 900원이 절감되기 때문에 900원을 빼면 8,100이 됩니다. 여기서 이거 빼면 1,900원이 됩니다. 따라서 매출이 90% 정도 될 때 이익이 1,900원, 원가 절감 10% 될 때 이익이 1,900원으로 동일합니다. 따라서 10%의 원가 절감 활동은 매출의 90% 정도와 같은 효과를 얻습니다. 즉 저성장 시대의 생존 전략은 원가 절감을 통한 제조 경쟁력 강화가 경쟁력의 관건이고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이거 생산 10대 요소 중에서 원가를 중시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개별 개선 방향에 있어서 개별 개선 활동 중장기 추진 방향입니다. 이 고장이 제로화되는 4개 페이지가 있습니다. 페이지 1 1국면 고장 관계 산보 감소, 2 국면 고유수명 연장, 페이지는 국면이라고 합니다. 국면. 페이지 3 전개적 열화보건, 페이지 4 수명 예지인데 고장 관계 산보 감소 활동의 주요 활동은 방치 열화보건, 강제 열화 배제를 엮게 합니다. TPM 측면에서 자주보전 스텝 등에서는 제로 스텝인 3S 및 준비활동, 정리정돈 청소를 말합니다. 세일이, 세이돈, 세이소, 그 다음에 1스텝은 초기 청소, 2스텝은 발생 곤란에서 대책, 3스텝은 청소 점검 급여기준 작성이 바로 이제 이 활동에 대한 대응 활동입니다. 그 다음 계획보전, 공무에서 하는 활동입니다. 전문보전 활동은 제로 스텝이 3S 및 자주보전 지원, 이제 현장에 있는 이런 문제점을 이제 개선 지원해 주도록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스텝이 설비평가 영상 파악, 2스텝 열화보건 작전 개선 등을 하더라고. 개별 개선 추진 방향은 또 자주보전 지원형 개별 개선인 불합리 개선 활동을 중점적으로 하는데 내용은 현재 불합리인 결함 발생 곤란 개선으로 개별 개선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2 고유수명 연장은 설계선 약정 개선, 우발 고장 배제, 외관적 열화 보건 완료가 주요 내용인데 TPM 측면에서 자주보는 스텝은 가공조립 산업하고 장치산업의 차이점은 뭐냐면 가공조립 산업은 밤에 설비를 안 돌릴 수 있는 산업은 전부 다 가공조립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장치산업은 24시간 365일 계속 연속적으로 가동이 되는 화학이나 철강, 반도체 이런 업들은 장치산업입니다. 가공조립 산업은 4스텝이 설비 총점검으로서 세부적으로 6단계로 나누어서 진행합니다. 기계요소 총점검, 구동장치 총점검, 윤활장치 총점검, 유공합 총점검, 전개장치 총점검, 개장치 총점검. 그리고 장치산업은 이 설비 총점검이라 하지 않고 기기 총점검이라고 합니다. 내용은 동일합니다. 이거. 계획보전은 3스텝이 정보관리 체계가 없죠. 모든 걸 전산화를 하도록 한다 이 뜻입니다. 전산화가 좀 중요합니다.
개별 개선은 이제 이익 추구형 개별 개선으로서 설비 종합 효율 향상 활동이 되도록 합니다. 내용은 6대로서 분석을 하고 중대로서 저감 개별 개선을 하도록 하는데 특징이 있고, 그 다음 미결함 개선과 잠재 불합리 개선을 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3는 이제 전개적 열화 복원을 하고 내부 열화에 대한 오감에 의한 이상 징후 파악이 주요 내용인데, TPM의 자주 보전은 가공조립 산업은 5스텝 자주 점검, 장기 산업은 5스텝이 프로세스 총점검, 프로세스 총점검은 세 개로 나눠서 진행합니다. 올바른 운전 조정, 올바른 조정 조절, 올바른 이상 조치가 됩니다. 계획 보전은 정기 보전 체제 구축입니다. 개별 개선은 이 페이지 2 활동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명예지는 내용이 설비 진단 기술에 의한 수명예지 보전을 하도록 합니다. 설비 상태에 의거한 보전을 예지 보전해 보면 됩니다. 근데 파국형 고장의 기술적 해석을 합니다. 자주 보전 스텝 대응은 6스텝 자주 보전 시스템으로서 6-1스텝은 설비 품질 대상 최적화, 6-2스텝은 물류 공연 대상 최적화, 6-3스텝은 오퍼레이터 역할 확대입니다. 그리고 7스텝은 자재관리 철저입니다. 이 0스텝부터 자재관리 철저까지 진행이 되는데 아무리 짧게 해도 5년 이상 걸립니다. 계획보전은 그 5스텝이 예제보전 체제구죠. 6스텝이 계획보전 평가입니다. 개별 개선은 이제 품질 보전 활동을 하도록 합니다. 불량 제로 활동, 이 품질 보정입니다. 활동 중점 내용으로서는 이제 품질 불량 유발 설비의 부위 개선 하도록 하는데, 설비와 품질과 연관조사, 그리고 설비와 품질과 조건 관리를 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개별 개선 활동의 정의와 실시 개선입니다. 개별 개선 분류 체계에 대한 것으로서 개별 개선은 테마 개선과 일상 개선으로 나눠집니다. 테마 개선은 업무 생산 효율화 관점, 업무 효율화 관점에서 진행이 됩니다. 일상 개선은 현장 불합리 소 개선과 원포인트 레슨 시트, 개선 사례 중심의 원포인트 레슨 시트와 제안 등과 연계해서 진행되도록 합니다. 테마 개선은 생산 효율 향상 테마 활동은 생산성, 품질, 원가, 납기, 안전, 환경 개선이 되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업무 효율 향상 테마 활동은 생산, 설비 지원 등 전반에 관한 업무 효율이 올라가도록 테마 개선을 할 수 있습니다. 일상 개선은 설비 불합리 적실성 개선 활동인 결함이나 발생원 곤란 개선, 그 다음에 업무 효율 불합리 개선 활동, 그 다음 환경 안전 불합리 개선 활동 등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개별 개선의 5레벨 수단적인 관점에서는 불합리 개선에 대해서 이제 불합리 적실 관리 리스트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개선 시트 소 테마를 작성해서 관리하고, 또 테마 개선은 C급 테마, B급 테마, A급 테마 카드를 이용해서 개선하도록 합니다. 개별 개선 실시 결정은 이익 추구형과 불합리 해결형이 있습니다. 이익 추구형은 비용은 건별 대상이고, 불합리 해결형은 비용을 일괄 대상으로 합니다. 개선 대상 테마는 이익 추구형은 16대 로스 배제, 주요 로스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불합리 해결형은 불합리 개선 대책으로서 결함 발생 곤란 개선 등을 대상으로 진행을 합니다. 난이도는 A급, B급, C급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A급은 공장 TPM-위원회, 그 다음에 B급도 공장 TPM-위원회 또는 간부 TF팀, 태스크 포스 팀입니다. 공장 TPM-위원회는 추진조에서 진행을 C급을 하도록 하고,
불합리 해결형도 동일하게 등급이 실시 계층 등급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계획에서는 정의 및 실시 계층에 있어서 테마 개선 운영 추진 사례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요약을 하면 테마 등급 기준으로서 해결 소요기간이 A급 테마는 3개월 이상이고 해결 난이도는 높고 예상 효과 금액은 연간 3천만 원 이상입니다. B급은 소요 2개월, 해결 난이도 중, 효과 금액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 C급 테마는 소요기간 1개월, 해결 난이도 좀 낮고 100만 원 이상 1천만 원 미만의 효과. 소테마, 빅5 불합리 등은 소요기간 1주, 난이도가 좀 낮고 효과는 연간 100만원 미만이 되겠습니다. 테마 등급 결정은 공장-TPM위원회에서 계획개선 테마 개선 기획서에 의거해서 등급을 심의 결정 후에 추진합니다. 테마 추진 결정은 AB급은 공장-TPM위원회에서 추진을 하도록 합니다. 공장장 플러스 TPM 리더가 중심이 돼서 진행을 하고, C급은 공장 TPM위원회나 또는 TPM 추진조에서, 소테마는 TPM 추진조에서 추진을 하도록 합니다. 등록하는 가정치는 A급 한 건이 B급 두 건과 같고, B급 한 건은 C급 두 건과 같다 이겁니다. 또 C급 한 건은 소테마 4건과 같다가 됩니다. 연간 테마 해결 건수로서는 TPM위원회에서 A급은 연간 2건, B급 3건, C급 4건을 추진하도록 합니다. TPM 불임조에서는 C급 3건, 소테마 48건, 월 4건으로 해서 연간 해결 건수 목표로 해서 추진하도록 합니다. 추진 멤버 구성은 A급은 4인 이상, B급은 3인 이상, C급은 2인 이상, 소테마는 TPM 추진조 전원이 합심해서 하도록 합니다. 주요 개선 지표로서 A급, 설비로서 원단으로서 하는데 A급은 설비 종합 효율이나 프렌즈 종합 효율, B급은 부하율이나 시향가동의 성능가동 양품률, C급은 OE 산출표상의 개별로서 준비나 고장이나 불량 등, 소테마는 고장이나 불량이나 재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대상으로 합니다. 원단위로서는 A급은 수율이나 총 에너지비, B급은 수율이나 개별 에너지비, C급 테마는 개별 에너지비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테마는 꼭 이거 원단위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테마 말고 차관 장표는 OE 산출표 월별로 이거 작성합니다. 그리고 OE 로스 구조도 또 월별로 하고, 테마 개선 과제 발굴 차관점을 이용하도록 합니다. 소테마는 불합리 발견 관리 리스트를 이용합니다. 테마 발굴 방법은 시기와 조건이 있어서 보면 시기는 월 1회 공장 TPM위원회를 개최해서 효율 분석과 심의, 테마 선정 통보를 하도록 하고, 예상 효과 금액, 원가 절감 또는 이익, 산출이 가능할 것이 조건입니다. A급, B급, C급 테마는. 소테마는 효과 금액 산출이 꼭 필요한 건 아닌데, 효과 금액 산출을 추천합니다. 활동 양식은, 이거 테마, A급, B급, C급은 테마까지 하나로 통일되면 좋습니다. 소테마는 개선 시트 중에서 소테마를 이용하도록 합니다. 활동판 추진 과정 관리는 TPM위원회는 TPM 상황판에다가 개선 테마 등록 관리를 하고, 또 TPM 불임조에서는 TPM 활동판에다가 개선 테마 등록 관리를 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개별 개선 추진 목표입니다. 개별 개선을 통한 지표 향상 권장 목표로서 크게 분양과 생산성, 프로덕티비티, 그 다음에 Q는 퀄리티, 품질, C는 원가, S는 세이프티 안전, M은 모랄, 요역입니다. 설비 정화율은 단위가 퍼센트인데 BM이라는 건 벤치마크, 현 수준 이 뜻입니다. 현 수준. 그러니까 현 수준은 통상 이거 몇 년도 해가지고 평균을 이렇게 뭐 엿도록 합니다. 뭐 2015년 평균이라든지 이런 연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설비장 효율은 단위는 퍼센트인데 현재 효율을 뽑도록 합니다. 컨설팅이 있는 경우에 추진 연차별 달성 목표입니다. 여기 있는 거는 이제 제가 컨설팅을 거의 30년간 했기 때문에 컨설팅을 할 때 제가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는 이거 막 하나 사례라 보면 됩니다. 이거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이 BM 효율 기준인데 일전차 목표가 BM 효율 기준 개선 여지 15% 업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설비 정화 효율 목표에 있어서 개선 여지 15% 업이다 할 때는 현재 벤치마크가 70%라고 할 때, 그러니까 현 수준이 70%라고 하면 개선 여지는 30%입니다. 이 30%에 15% 업이니까 30% 곱하기 0.1로 하면 4.5%가 되고 연간 4.5% 포인트 업이 이게 목표입니다. 이거. BM 효율 기준 개선 여지 15% 업이 의미입니다. 이게. 그 다음 인당 생산성, 고장 건수, 그 다음 고장 시간, 고장 항도율 참고를 해주시면 합니다. 이거 기본적으로 컨설팅을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데 컨설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좀 체계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약간 이거보다 낮게 설정을 해야 됩니다. 불량률은 BM 대비 30%인데 저는 30%보다 더 50% 절감을 통상 목표로 합니다. 이거 불량 50% 절감, 돌발 고장 보전비 30% 감소, 연간 안전사고 건수 50% 감소. 그 다음 모랄 관련해서 이거는 이제 지수 BM을 100에 봤을 때 1년 차에는 150 등 이거 업이 되도록 하는 이런 TFM에 반드시 개별 개선의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 목표가 있고 추진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설비정화 효율도 보면 1년차 이렇게 되면 2년차는 전년 대비 실적 기준 개선 여지 15%이고 또 3년차는 또 2년차 전년이 기준대가 전년 실적 기준 개선 여지 15%이 되고 이렇게 하면 3년 차로 추진이 되면 BM 대비 3년 후 향상도는 BM 효율 기준은 개선 여지 38.7% 향상이 됩니다. 이거 검증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개별 개선 활성화 포인트입니다. 개별 개선 활성화 방함의 운영 포인트로서 첫째, 설비 효율화를 위한 설비 정화 효율 관리 체계 수립과 로스 정량적 파악에 의한 개선 추진을 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중장기 목표에 따른 연도 월별 목표 설정과 주지 활동으로 개선 활동의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합니다. 그 세 번째, 개별 개선의 단계적 추진, 즉 불합리 개별 개선과 로스 개별 개선과 품질 보존 등의 단계적 수준별 추진을 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 스텝 활동에 대응한 개별 개선 중점이 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소집단 뿐만 아니라 TFT나 연구회 등을 적극 활용해서 개별 개선의 질적인 강화를 꾀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 개선 능력 향상을 위한 보정 기능 교육을 병행해서 기계요소, 구동장치, 윤활장치, 유공합장치, 전기장치, 계장류 등의 요소별 보정 기능 향상과 담당 설비 매뉴얼 작성으로
설비 그 원리 및 보전 기능에 대한 스킬 향상이 유도되도록 합니다. 여기서 설비 매뉴얼은 구조 명칭 기능 사양, 그 작동 원리, 운전 요령, 트러블 슈팅, 그 점검 및 정비로 구성됩니다. 그 일곱 번째, TPM 개선 기법 교육 병행으로 개선을 위한 분석 능력 함량을 유도합니다. 여덟 번째, 지속적인 개선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산업발표대회, 공장교회 추진, TPM 개선 사례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 개별 개선 우수 사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공 체제를 구축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 중보 소집단 활동의 매뉴얼 준비로 소집단 및 TFD의 개선 과정 관리에 대한 체계 구축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 다음 간부 및 지도사원의 현장 점검 및 지도 강화로 소집단의 개선 의욕 고취와 리더십을 배양하도록 합니다. 그 우수 개선사에 대해서는 사례 축적 및 수평전개, 수평전개는 횡전개 또는 확대전개라 하기도 합니다. 그 A 공정에 개선했으면 그 좋은 사례를 B 공정, C 공정에도 확대 적용한다. 이게 바로 수평전개라고 합니다. 개선활동 결과가 기업 이익에 직결된다는 측면에서의 생산성 및 원가 절감 개념을 주시시킵니다. 예, 지금까지 학습하시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